안녕하세요. SRA 정보사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따뜻한 밥 한 끼 드셨는지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먹는 식사만큼 사람을 위로하는 순간도 드물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낡은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동네 창피하다며 외면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구루마를 끌며 자식 하나를 위해 온몸을 바친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 벌러 다니는 초라한 청소부로 취급받았던 그녀.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청소하던 빌딩의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과 자신을 무시한 자식들에게 전하는 통쾌한 일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지저분한 옷 좀 버리세요.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들 다 부러워한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 그 번쩍이는 아파트에 사는 이른의 최순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곱게 늙었다. 고생 한번 안 해본 귀부인 같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디마디 굵어진 관절과 지워지지 않는 굳은 살. 이건 세월이 새겨놓은 훈장이자 치열했던 제 삶의 지도랍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구루마를 끌며 안 해본 일 없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바람 맞으며 배추를 나르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생선을 팔았지요. 그때 입었던 옷들은 비단옷보다 더 따뜻했고 땀 냄새는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한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놈 장가 보내며 덜컥해준 이 강남 아파트가 저에게는 참 낯설기만 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매일 아침 그 낡은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더군요. 어머니,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그런 꾀재재한 차림으로 돌아다니세요? 사람들이 제 시어머니인 줄 알까봐 무서워요. 제발 품위 좀 지키세요. 품위라. 여러분, 품이란 것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성실하게 흘린 땀방울에서 나오는 걸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 오늘따라 유난히 아침 공기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자식 키울 때는 그랬지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좋았고 내 옷에 입는 것보다 자식 새 옷 입히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싶으면서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공허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저는 그저 몸 움직이는 게 좋아 밖으로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쑤시고 지난날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제가 소유한 빌딩의 화단을 가꾸고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 제겐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흙을 만지면 고향 냄새가 나고 빗자루질을 하면 마음의 먼지까지 쓸려나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제가 그저 청소일이나 하러 다니는 가난하고 주책맞은 노인으로 보였나 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도어락 소리가 마치 우리 사이의 벽처럼 느껴져 마음이 아립니다. 화단에 쭈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합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문득 4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등에 업힌 아들은 배고프다 울어대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팔아야 할 채소는 산더미 같았던 그날들. 그래도 그때는 이웃 간의 정이 있었고 서로 나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잊곤 했지요.
그때 흘린 땀이 모여 지금의 이 빌딩을 세웠습니다. 벽돌 한 장, 유리창 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들은 더럽다고 피하는 화단 정리도, 복도 청소도 제게는 내 자식을 씻기는 일처럼 숭고하고 즐겁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청소부 할머니라 부르며 무심코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보다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하니까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면이 단단하게 여물었다면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닐까 혼자서 되뇌어 봅니다. 어머니 같은 분 때문에 제격이 떨어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하필이면 오늘 며느리가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다는 곳이 바로 제가 20년 전 피땀 흘려 세운 이 건물 1층 카페라니요. 참 얄궂은 운명이지요.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 차림으로 건물 앞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옷에는 흙이 묻었지만 제 마음만은 개운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걸어오던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달려옵니다. 그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반가움이 아닌 당혹감과 수치심,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겐 감추고 싶은 얼룩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청소 알바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아유, 정말 창피해서 못 살아. 내 친구들이 보면 어떡하라고 이래요? 당장 집에 가세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마치 구걸하는 노인 취급하며 밀쳐내는 며느리의 손길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전정 가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며느리는 넘어진 시어머니의 안부보다 자기 체면이 깎인 것에만 분노하며 독설을 퍼붓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인네,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란 울타리가 고작 이 정도의 모래성 같은 것이었나? 허탈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안주 삼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독이 올랐는지 저런 청소일이나 하고 다녀서 창피해 죽겠어. 그때였습니다. 건물의 관리소장과 정장을 입은 비서진들이 일제히 건물 입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며느리가 벌레 보듯 밀쳐냈던 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시는 길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임대료 조정건으로 보고드릴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제가 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빌딩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회장실로 향하는 모습. 며느리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쨍그랑, 그 파열음이 마치 며느리의 헛된 허영심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회장실로 헐레벌떡 찾아온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눈이 삐었나 봐요. 어머님이 이 큰 빌딩의 주인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효도할게요. 효도라. 돈이 있는 걸 알고 나서야 하겠다는 효도가 과연 진짜 효도일까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를 통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남편, 즉 내 아들놈이 이번에 새로 차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다. 이 건물 5층에 입주해 있지? 오늘부로 계약 해지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가라니 망한다며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제가 배운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격 떨어진다고 내쫓던 건물에서 사업은 하고 싶으냐?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나는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내 건물을 단 한 평도 내어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너희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명의인 거 알지? 다음 달까지 비워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무례함을 덮어주기엔 남은 제 인생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잘못된 관계는 끊어내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법이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는 것이 사랑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호된 회초리가 자식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된 사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며느리의 헛된 욕망을 꾸짖고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변두리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텅 빈 아파트를 보며 횡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욕심을 비우니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더군요.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그들이 스스로 삶의 무게를 견디며 단단해지기를 멀리서 기도할 뿐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독이 되지 않기를,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고독이란 외로움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임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빌딩의 수익금을 전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소 운영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청소부분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최 여사, 오늘 꽃이 참 예쁘네. 투박한 손으로 건네받는 종이컵 커피 한 잔이 며느리가 마시던 그 비싼 카페 커피보다 100배는 더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며느리요? 가끔 빌딩 앞에 와서 울며 매달리지만 보안 요원들이 제 지시대로 아주 품위 있게 돌려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계신가요? 주름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낡은 옷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품위는 남에게 보여지는 거칠애가 아니라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미소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제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꿉니다.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이 평화로운 꽃향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